지금까지는 이제 그 문화관광 분야 수요 편익 추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형 모형과 CVM 모형에 입각한 수요 편익 추정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형 모형과 CVM 이외에 좀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들의 어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편익 사례는 뭐 아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추정 사례입니다. 수요 추정 사례로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본 강의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중형 모형을 이용한 사례, 방문 총량을 통한 추정 사례, 한계 수용력을 통한 추정 사례입니다. 이 중에서 중형 모형을 이용한 수요 추정 사례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방문 총량을 통한 수요 추정 사례랑 한계 수용력을 통한 수요 추정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총량을 통한 수요 추정 사례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진 그쪽에 새만금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2017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방문 총량을 통한 수요 추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방문 총량을 통한 수요 추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가 있어요. 인구가 있으면 그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행 경험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체 수요에서 여행 경험률을 통하면은 실제 여행을 하는 연 인원 이제 사람들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 각지로 이제 여행을 떠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별 관광 횟수를 이제 고려를 합니다. 시도별 관광 횟수를 고려하면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방문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 수목원은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조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북 지역 방문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북 지역에 몇 명이나 방문을 할까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전북 지역을 방문한 분들 중에서 이제 새만금 수목원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제 두 가지 지표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사활동 방문율입니다. 새만금 수목원 하면은 뭘까요? 일단 동식물을 보고요. 어떤 자연 체험을 하고, 동식물 자연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동식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새만금 수목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새만금 지역에 올 의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이 상을 통해서 실제 새만금 지역에 와서 새만금 수목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북 지역 방문 총량을 구하고요. 그 이후에 새만금 수목원 방문 비율을 구하면은 이제 새만금 수목원의 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문 총량을 통한 수요 추정 사례인데요. 2025년 인구에다가 여행 경험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표는 숙박 여행입니다. 1박 이상을 하는 숙박 여행의 여행 경험률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국민여행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행 경험률, 여행을 하는 분들이 평균 몇 회 여행을 하느냐, 여행 횟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라북도를 몇 %나 방문하냐, 전북 방문율이 되겠죠. 이것까지 모두 이제 여행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에다가 이러한 수치를 이제 반영을 해주면은 전북 방문 인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인구가 5,20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약 470만 명 정도가 전라북도를 방문한다. 뭘로? 숙박 여행으로.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뒤에 표는 이제 당일 여행입니다. 당일치기 여행을 하는 분들의 이제 숫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건데요. 당일 여행은 약 500만 명 정도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인원이 추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국립 새만금 수목원의 방문 수요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전북 방문 총량 추정치에다가 방문율, 방문 의향률을 구해야 됩니다. 방문율은 유사 활동률을 가지고 구합니다. 유사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동식물에 대한 체험, 회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여행 실태 조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행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쫙 조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 수목원에서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들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죠. 그걸 뽑아내서 방문 유사 활동 방문율이라는 통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방문 의향률을 구합니다. 방문 의향률은 전라북도 지역 방문객 대비 새만금 인근의 이제 방문객 수로 구하는 것인데요. 국립 새만금 수목원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준공되어 있는 새만금 방조제 방문객 비율을 방문 의향률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2011년 12년 동안 평균 5.2% 전라북도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약 5.2% 정도가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2%를 방문 의향률로 사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전북 방문객에다가 유사활동 비율, 숙박여행객 중에서 51.6% 정도의 활동이 방조제, 새만금 수목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유사한 활동이었고요. 당일 여행객들의 어떤 그 활동 중에서 42.3% 정도가 유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 비율 5.2%를 곱해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만 숙박여행은 12만 6,822명, 그리고 당일 여행은 11만 1,516명 해서 총 방문 수요가 23만 8,338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요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방문 총량을 통한 수요 추정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꽤 많이 사용되는 수요 추정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계 수용력을 통한 수요 추정 사례입니다. 아까 CVM과 관련해서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이제 그 추정 사례를 보여드렸죠. 이제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수요를 추정할 때는 뭐 여러 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한계 수용력이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계 수용력은 한정된 시설 규모 내에서 적정 활동이 가능한 수요 규모를 의미합니다. 면적이 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면적이 작으면은 아무래도 적은 인원만 그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그 면적에 비례할 것이다라는 전자에서 수요 추정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한계 수용력을 통한 수요 추정 사례가 됩니다. 부지 면적 대비 이용 원단위에 적용을 하는데요. 준거시설, 즉 유사시설을 구한 다음에 그 유사시설의 한계 수용력을 구하고요. 그 유사시설의 한계 수용력을 건립 예정시설에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요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한계 수용력 측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준거시설로는 이천 아트홀이랑 고향 어울리누림이라는 시설을 준거시설로 사용해서 한계 수용력을 계산을 했고요. 그 결과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천 아트홀의 연면적이 주어지고 고향 어울리누림도 연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천 아트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아트홀의 연면적은 11,843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서 2015년 평균 이용객 수가 연평균 9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원 단위를 계산을 해보니까 미터 제곱당 약 8.05명이 사용을 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고향 어울리누림은 이용 원 단위가 약 5.0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단순 평균해서 6.53명 정도를 이제 평화예술의 전당에 적용할 그 한계 수용력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인 것이죠. 자,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은 이렇게 두 시설을 준거시설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경기도에 있는 문예예관 중에서 이제 그 경기도가 건립한 경기도 문화전당, 여긴 좀 규모가 큽니다. 얘를 제외한 34개 기초자치단체 건립 문예회관을 이제 한계 수용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전체 34개 그 문예회관의 이용 원단위를 단순 평균을 하니까 7.36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36명도 역시 기초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평화예술의 전당의 수요 추정치는 이렇게 됩니다. 중거시설의 한계 수용력이 이제 계산이 되었죠. 그것을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연면적에다가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중거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6.12, 경기도 문예회관을 이용할 때는 7.36명이 원단이었는데요. 이제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의 연면적은 18,065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니까 수요 추정 결과는 11만 8천명 혹은 13만 3천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간단하게 평균을 해준 거죠. 그래서 12만 5,464명을 한계 수용력을 통한 어떤 수요 추정 결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상이 한계 수용력을 통한 수요 추정 사례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수요 추정 사례 소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편익 추정 사례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익 추정 사례 소개는 CVM을 이용한 편익 추정 사례랑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 추정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CVM 비사용 가치가 많을 때는 CVM이 많이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CVM을 이용한 편익 추정 사례는 아까 소개를 한 바 있으니까 이번에는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 추정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 추정 사례는 보통 그 비사용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가 클 경우, 사용 가치 중심으로 편익을 추정할 경우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사례는요,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서계동 복합문화관광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객단가를 이용했고요. 객단가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편익 추정치에다가 계산된 객단가를 곱해서 수요 추정치에다가 계산된 객단가를 곱해서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연장 객단가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공연장 객단가는 이제 유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대형 공연장, 지금 이제 여기도 주로 편익이 나오는 곳이 공연시설입니다. 공연장이기 때문에 유사한 공연장의 어떤 그 관람료 통계를 이용해서 객단가를 일단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국립극장이랑 예술의 전당의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의 관람료에 각 극장별 좌석 등급 비율을 가중평균해서 공연장의 객단가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장별 좌석 등급에 따른 관람료입니다. 기획공연과 관련된 거고요. 국립극장에 이제 해오름 극장, 달오름 극장, 하늘 극장 3개 극장이 있고요. 예술의 전당에도 이제 6개 정도의 극장이 있는데, 각 이제 극장별로 VIP석, R석, S, A, B, C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VIP, R석, S석, A석의 어떤 비중이, 이제 좌석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좌석 비중을 감안을 해서 각 극장별 가중 평균 관람료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오름 극장은 VIP석은 좌석 비율이 17%인데 7만원입니다. R석은 18%에 5만원, S석은 26%에 3만원, A석은 39%에 2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중평균하니까 36,500원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관 공연도 극장별로 가중평균 관람료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연장 1인당 객단가를 산정을 하는데요. 그 극장별 관람료에다가 극장별 객석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극장별로 관람료 수가 나왔는데요. 극장별로 객석 수가 있으니까 그 객석 수를 이용해서 다시 또 가중 평균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요. 해오름 극장, 그리고 달오름 극장, 하늘 극장, 국립극장의 경우에는 객석 수가 이제 1536석, 512석, 627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 비율을 이제 곱해주는 거죠. 이 비율을 곱해서 각 극장에 아까 계산된 관람료와 이제 곱해서 가중평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주면은요, 이제 국립극장의 기획공연 관람료는 약 이제 37,974원이 되고요. 기획공연의 비중이 한 75%가 됩니다.
공연은 57,880원이 나오는데 25%고요. 자, 이것을 이제 서로 이제 또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극장에 속해 있는 세부 해오름, 달오름, 하늘극장의 어떤 관람료를 가중 평균해서 극장의 기획공연 관람료와 대관공연 관람료를 구해주고요. 기획공연 비중과 대관공연 비중을 가중 평균해서 다시 국립극장의 1인당 객단가를 42,950원으로 정해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예술의 전당의 1인당 객단가는 86,955원으로 이제 추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면은 이제 국립극장과 예술의 전당 두 시설이 이제 시설로 사용이 된 것이니까요. 이 두 시설의 1인당 객단가를 이제 평균을 해서 이제 전체 분석에 사용할 1인당 객단가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인당 객단가가 나왔으면 이제 추정된 수요 추정치가 있겠죠. 이 수요 추정치에다가 1인당 객단가를 곱해서 연도별 편익을 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편익을 추정을 할 수 있다. 즉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 추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례에 대한 그 소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생활 SOC 분야죠.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몇 가지 이론적인 측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요 편익 분석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강의로 모든 것이 이해가 갈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시한 사례, 그리고 KDI에 들어가면은 그 다양한 이제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보고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과정대로 한번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시는 것들이 실제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강의는 이제 이렇게 끝내고요. 실제 현장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받거나 뭐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드렸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저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까지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